아이고, 혼자인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초의 생존 수칙과 심장마비를 90% 예방하는 평생 건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누군가의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가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할머니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무거운 돌덩이로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구나.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근한 상태였고 휴대폰은 침실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할머니에게는 단 10초의 골든 타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지십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중한 생명을 잃으십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심장마비는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있을 때보다 생존율이 70%나 낮다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8분에서 12분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후 내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단 4분입니다. 이 잔혹한 시간의 격차가 바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심장마비 환자들의 공통된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병원이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이동하려다 중간에 의식을 잃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시던 75세 어르신은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스스로 운전해 응급실로 향하다가 도중에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얘야, 엄마가 좀 이상한데라며 10분 이상 통화를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셋째, 통증이 잠깐 사라지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파도처럼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졌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계실 때 가슴 통증이 온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환자 교육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특별한 10초 생존 수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법이지만 정확한 순서를 모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의료진들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신중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텃밭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심장은 이미 비상사태인데 몸이 움직이면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심장을 더욱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3,000명의 심장마비 생존자를 분석한 결과 증상 발생 후 즉시 활동을 멈춘 사람은 계속 활동한 사람보다 심장 근육 손상이 55%나 적었습니다. 두 번째부터 3번째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앉으십시오.
이때 완전히 눕지 말고 상체를 45도 정도 세워서 기대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누우면 오히려 심장의 압박이 가해져 호흡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에 기대어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가 심장의 부담을 가장 많이 줄여줍니다.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초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스피린을 삼키면 위에서 녹는데 1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씹으면 입안 점막을 통해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어 효과가 5배 이상 빨라집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씹어 먹은 환자는 삼킨 환자보다 심장, 근육 손상이 40% 적었다고 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은 2단계를 건너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초 119에 전화하십시오. 가족이 아닙니다. 119입니다. 신고할 때는 심장마비 의심 환자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주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근처 큰 건물이나 표지판까지 말씀하세요.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 초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행동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 몇 분을 허비하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81세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흉통이 찾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크게 적어 문 앞에 붙여두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흐린 상태였지만 문이 열려 있어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는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에 안정적인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불안으로 인한 긴장도 풀어집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천안의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이 10초 생존 수칙을 정확히 실행하셨습니다. 1년 전 건강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냉장고에 메모해 두셨던 것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소파에 기대어 앉으셨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으며 119에 신고한 후 현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있었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 손상은 최소화되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잘해도 심장에 손상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장마비를 아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비 1원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는 5가지 평생 예방법만 실천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연세대 의대 심장내과 연구팀이 심장마비 환자 1,500명을 분석한 결과 92%가 발병 한 달 전부터 특정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차는 것,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발목이 저녁마다 퉁퉁 붓는 것,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는 것,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는 것. 이런 증상 중 한 가지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잇몸 출혈입니다. 이를 닦을 때 자주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다면 단순한 치주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 중증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잇몸의 염증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심장마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하지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강도로 매일 30분씩 6개월간 걷기를 실천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 기능이 평균 4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비결은 파도 리듬입니다. 평지에서 느린 걸음 3구간과 빠른 걸음 1구간을 번갈아 걷는 것입니다. 각 구간은 1분씩 전체 30분을 목표로 하되 아침, 낮, 저녁 10분씩 나눠도 효과는 같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숨을 참고 하는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압을 급격히 올려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탁을 차리십시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음식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 한쪽을 매일 드시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냅니다. 특히 생마늘을 꿀에 재워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쪽씩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30%나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의 숨겨진 힘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생토마토보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거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드시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양파의 비밀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혈전을 녹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자른 후 15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었다가 조리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공기와 만나면 더욱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심장의 적입니다. 치명적인 나트륨과 방부제가 가득해 매일 드시면 심장마비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탄산음료와 튀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캔만 마셔도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이 37% 증가한다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20년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니까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신 사람은 과일을 그대로 먹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51% 높았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씹어 드셔야 합니다. 넷째, 물을 마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물 한 컵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발생률이 48% 낮았습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도 물 한 컵을 마시면 수면 중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가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화를 참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박자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입으로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것을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여섯째, 심장이 회복되는 특별한 잠자리 비법을 실천하십시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심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새벽 2시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 심장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됩니다. 잠자리 자세도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이 눌려 부담이 증가하고 엎드려 자면 호흡이 얕아져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눕거나 베개를 약간 높게 해서 상체를 올리고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코를 고는 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가족이 콧골이나 호흡 정지를 지적한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한 환자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계절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여름보다 50%나 높습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겨울철 아침에는 반드시 실내에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외출하세요. 목도리와 모자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탈수가 가장 큰 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물을 2~3잔 더 마시고 에어컨 온도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설정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도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덟째,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생존 준비를 해 두십시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현관문은 구조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적어둔 카드를 문 옆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면 전원 버튼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119와 가족에게 위치가 전송됩니다. 부산의 82세 어르신은 이 기능을 설정해 두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는 의료 정보를 등록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보호자 연락처를 입력해 두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즉시 확인하고 올바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빨간 봉투를 붙여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그 안에 심장마비 시 아스피린 씹기 119 전화 현관문 열어두기라는 간단한 메모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긴 통화 대신 짧은 문자로 알리기로 미리 약속해 두세요.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이런 식으로 3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대화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배, 당뇨 환자는 4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제때 챙겨 먹지 않거나 임의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을 하루만 거르더라도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약 복용 시간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설정하고 약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식탁이나 침대 옆 탁자가 좋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수첩에 적거나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병원 진료 시 이 기록을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가슴 통증이 오면 첫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둘째, 벽이나 의자에 기대어 상체를 45도로 세우고 앉고 셋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먹고 넷째, 119에 신고하고 다섯째,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5가지 10초 생존 수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말고 둘째, 매일 30분 파도 리듬으로 걷고 셋째, 마늘, 견과류, 토마토, 양파 등 푸른 생선을 먹고 가공육과 탄산음료는 피하고 넷째,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물 1컵씩 마시고 다섯째, 매일 10분 4박자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여섯째, 밤 11시 전에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일곱째, 계절별 주의사항을 지키고 여덟째, 스마트폰 긴급 기능과 냉장고 비상 봉투를 준비하고 아홉째, 혈압약과 당뇨약을 제때 챙겨 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에 가셔서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준비하시고 스마트폰에 긴급 기능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10초 생존 수칙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심장마비는 준비된 자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